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주로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 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좀 화면에 보이시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 100년 집권 준비란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당이 대선 이후에 도저히 이 지도부에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아주 정당한 싸움을 하고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밑에서부터 당원들이 일어나서 지도부를 갈아치고 정말 민주개혁정당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운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0.2% 받은 놈들이 또 싸움하고 있다, 권력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싸우는지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또 당박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싸움했을 때 바로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좀 긴급히 좀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공식 행사는 아니었고요. 제 개인이었는데, 들어와서 한번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강연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이 화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데, 이 현장에 오지 못한 분이 볼 때는 강연 내용을 그냥 실시간 영상으로 남은 걸 볼 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에서 다시 하는데, 강연할 때는 우리 당원들이 청중이니까 예를 들면은 홍준표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비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시청하는 분들은 또 우리 당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하지 뭘 남 비판하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내용 중 가급적 우리 당이 할 것들 위주로, 그리고 강연 끝나고도 여러 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달라. 그래서 그거 위주로 다시 지금 방송을 찍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게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썼던 구호고, 제가 애국산업회 할 때에도 이 건배사가 자유통일 하면 강대국 코리아입니다. 근데 지금 100년 집권이라는 개념은 또 뭐냐면은 이건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세미나 하면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100년, 그건 2000년부터 이제 들어간 100년입니다. 좀 됐죠. 2000년부터 한 100년 이후의 국제정세를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중국은 분열돼서 약화되고, 일본과 터키가 연합해서 미국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거고, 대한민국은 통일 코리아가 돼서 웬만한 국가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런 예상인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물론 이 미래학이라는 게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막 질러대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100년 후라는 책은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이 예측이라고 해도 예상 근거들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한 건데, 이제 그 기반으로 하면은 100년 뒤에 대한민국은 정말 강대국이 돼 있을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세력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도덕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겠다. 그 취지에서 한 발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일단 우리 당, 저는 당이라 얘기하지만은 저는 보수 진영 전체, 그리고 자유통일 원하는 세력 전체는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의 억울한 무명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집권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대선 결과에서, 원래 대선에서 보수층이 한 40%, 좌익이 한 40%, 그리고 20% 중도, 이런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보수가 한 50%, 좌익이 30%, 중도가 20%, 이 정도로 봤었는데, 이번 대선 결과도 보면은 유승민까지로 보수로 본다 그러면은 한 28%, 유승민은 아니라고 본다면 23%.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수층이? 이 보수층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51.6%의 표를 준 보수층, 투표율이 거의 비슷했으니까 지난하고 이번에하고.
그럼 다 어디로 갔나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그래도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견제하고 가급적 자유통일을 가자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을 찍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찍지 않겠습니까? 외교안보 문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교안보에서 시각이 바뀌었을 리가 없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김정은 행태는 더 악랄해졌는데 5년 전부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보수층이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 보수파리들 그냥 김정은이 싫어요. 나는 김정은이 싫어요. 그러니까 보수에 엉망진창인 인물이 나와도 막 무조건 찍을 거다. 40%는.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김정은 정권은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1순위는 부정부패 척결일 수가 있는 겁니다. 2순위가 김정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하고 이를 잘못 필 것 같은 문재인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물론 문재인은 그럼 뭐 부정부패 아니냐? 아니 그야 뭐 노무현 정권 때 정말 부정부패 많았지만은 옛날 일이고 9년 동안은 집권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로 탄핵당했다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언론에 속아서. 이런 사람들은 보수여도 문재인 정권을 찍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선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보수라고 그냥 아무나 올려놓으면 홍준표 찍는다? 얼마나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발상이에요. 보수도 문재인 정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오늘 보니까 뭐 지지율이 뭐 리얼미터긴 하지만은 뭐 80% 나온다? 80%? 자, 보수 유권자도 문재인 정권이야 잘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외교 안보의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의 이 본질이 안 드러났으니까. 그냥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뭐 적폐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국민의 시각을 그렇게 단순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보수 진영 참패의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왼쪽 나라, 오른쪽 나라 아무나 올려놓으면 40% 모인다. 이런 발상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니 해도 이탈한 보수층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뭐라 그러나요? 마음을 돌리려면요. 탄핵이 사기와 음모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른 일이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그냥 박근혜 정권은 탄핵당할 만하다. 부정부패 정권이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는 보수는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난 한겨울 동안 계속 태극기 들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극기 들고 거짓 탄핵, 사기 탄핵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다고 그냥 덮어버려? 그건 배신이 돼요. 한겨울 내내 부정부패 정권을 옹호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대통령 구속되니까 에라이 우리도 도망가자. 부정부패 옹호 플러스 배신이 되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스럽다는 겁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박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줘야 되는 게 숙명이고 이걸 해야지만 다음 스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뭐 이제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이고 버리고 가자.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했다간 완전 괴멸됩니다. 다행히 우리 당은 박 대통령 누명을 푸는 게 우리 당의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으로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당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어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단지 이 탄핵의 진실 밝히는 게 박 대통령의 누명을 벗겨주고 우리가 부정부패를 옹호하진 않았다는 것만 입증하는 게 아니고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언론 포탈, 종편 이거 완전 거짓선동 주범들 아닙니까?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언론과 포탈과 종편을 개혁하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는 게. 그리고 방통심의, 감사원, 검찰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착수했다? 검찰이 탄핵을 끌고 간 주역 아닌가요? 그거 수사 이상하게 했죠? 물론 특검보단 나았지만 그런 검찰을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개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검찰개혁은 탄핵을 진실을 밝히는 쪽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막상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큰 위기거든요. 이 외교 안보나 경제나. 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저거 빨리 망하면 좋겠다, 탄핵시켜버리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설사 딱 들어오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하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완전 망하게 생겼다. 전 정말 가급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말 잘하기를 바라요. 특히 이제 외교안보 문제. 근데 아직까지 안 드러났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방통시민이나 감사원이나 검찰을 개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개혁을 하겠죠. 개혁을 한다면. 자, 그리고 뭐 개헌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미국식 정부통령제였으면 절대 탄핵 안 일어나죠. 부통령이 임기를 채워버리는데 탄핵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탄핵 안 될 겁니다. 트럼프 탄핵해봐야 부통령이 채워버리는데. 국회 양원제, 미국은 하원이 탄핵하면 상원이 심의하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8명이 시간 딱 정해놓고 목 잘라버렸습니다. 미국은 상원이기 때문에 상원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6년 임기에 주에 2명씩 대표자들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양원제가 돼야 됩니다. 양원제가 돼야 돼요. 상원이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됩니다. 자, 사기 탄핵 진실 밝히면서 지금 개혁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개혁까지가. 언론, 정부기관 개헌까지.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이걸 덮고 가면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 개혁보수? 유승민? 뭘 개혁한다는 거죠? 이걸 놔두고. 단순히 대통령 2명 하나 벗기는 문제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겁니다. 자, 4번인데요.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강의 때 했는데 일단 뭐 우리 당이 할 거나 얘기를 해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 당 자체가 지금 좀 헤매는데 이게 이 정권 그리고 뭐 당원들한테는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진짜 좀 가급적 진짜 제 마음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 대해서는 조금 당이 안정되면은 제가 건설적인 방향에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마치 김영삼 정권 초기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폭주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 불안한데 당이 안정되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문제는 뭐 깊이 얘기 안 하는데 이 홍준표 이건 안 돼요. 이거 대선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정권이다, 탄핵당할 만한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선 전에 얘기했어야 되죠. 그리고 신보수주의로 가겠다? 대선 전에 얘기했어야죠. 아니 대선 끝나고 자기 공약들을 얘기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이고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믿고 또 자유한국당을 가자? 가세요. 저는 뭐 완전 망한다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친박은 뭐 원유철, 뭐 원유철이고 뭐고 지금 저는 뭐 친박에서 대표 주자가 나오려면은 그래도 태극기 집회 한 번은 나온 사람이 맞다. 그래야지 변별력이 있지. 원유철이나 뭐 정우택 씨는 오늘 뭐 출마 안 한다 그러는데 뭐 어차피 원내대표니까 예약력은 미치겠죠. 원유철과 정우택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친박. 그리고 나경원 탄핵 규합 세력? 나경원은 바른정당 갔어야죠. 탄핵 세력 가지고 당권 잡으려고 그랬으면. 안 돼요. 예. 뭐 누가 돼도 안 되고 뭐 기대를 할 게 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 정당, 바른정당. 국민의 정당은 문재인 정권이 순항을 하면 내년 지자체까지 흡수가 될 거고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우클릭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이 우클릭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당이 우클릭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려면 또 문재인 정권이 뭐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권인데 무너지면 되나?
그래서 뭐 저는 이건 뭐 신경 안 쓸 겁니다. 우리 할 거나 똑바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바른정당은 뭐 아무 변수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말든 말든 아무 변수가 안 되는 정당이니까 넘어가고요. 김정은 정권 붕괴 초읽기, 이건 뭐 초읽기 왔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국제적으로 어느 뉴스를 봐도 초읽기죠.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 단독으로 없애버리느냐, 미중이 합의해서 없애버리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미중 합의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배제가 됐을 땐 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미중 합의로 김정은 정권 없애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제돼 버렸다. 그게 정말 큰 나는 문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럼 미군 철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를 문재인 정권에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군 철수 막아야 됩니다. 미군 철수 막아야 돼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진짜 다시 태극기야 성조기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 벌어지는 거고. 중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없애버린다.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이죠. 좋은 방식이죠. 이 방식도 있고요. 김정은만 슬쩍 드러내가지고 김정은과 합의해가지고 그 안에서 중국이 이제 또 뭐 차기 정권을 세운다. 근데 거기서 해서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문제예요. 이 김정은 정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한미동맹이 끊어졌을 때 그때 정말 심각한 이제 100년 전에 이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나 뭐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0년 전에 조선의 국력과 대한민국 국력은 차이가 있다. 물론 주변국도 성장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만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에서 뭐 우리 당 같은 이제 강력한 좀 지적 수준이 높은 세력화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요건 조금 시간이 이제 한 6월 정도 가면은 좀 드러날 거니까 그때 또 논의하죠.